안녕하세요. 미용인 공부에서 부자 되자 미공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5년의 이역 모으기 공부해서 5년의 이역 모으기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2억을 모으려면, 그죠? 뭐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늘려서 일단 매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해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제 계속 그 이야기겠죠. 일단 매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월 소득을 늘려가야 투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도 계속 이어가서 경제 공부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미용인으로서 뭐 인턴분이든 디자이너분이든 지금 뭐 점장님이든 원장님이든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또 나누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야기는 미용이 제대로 알고 하자라는 주제로 우리 미용에 대해서 저도 다 이게 교육 받은 내용들을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한테 오랜 기간 교육 받은 내용들을 저도 나름 정리도 하고 각색해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헤어 미용을 하고 있죠. 미용도 많죠. 네일, 뭐 피부, 뭐 헤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뭐 메이크업, 우리는 이제 헤어, 두피, 헤어 이쪽을 담당해서 그쪽에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별똥별. 와, 별똥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여러분은 별똥별 이야기 들어보셨죠? 별똥별을 우연히 봤을 때 뭐 한다? 소원을 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왜 소원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 별똥별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별똥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별똥별 봤을 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별똥별을 봤을 때 그 생각 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등이 별똥 이런 거. 2등이 뭔지 아세요?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저 별똥 없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1위는 이게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이게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죠. 생각은 하고 있죠. 별똥별이 내가 우연히 봤을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왜 소원을 빌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결론은 평소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육적으로 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별똥별이라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별똥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정작 내 소원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찰나에 내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저 5년에 2억 벌게 해주세요. 매출 1200 하게 해주세요. 고객님 300명 지명 고객수 만들게 해주세요.
저 5kg 감량하게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의 별똥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직업과 직장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은 직업이 있나요? 직장이 있나요? 예, 이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직업. 여러분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미용실 인턴, 아니면 점장, 매장 관리자. 이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뭐 친구들이 아니면 뭐 집안 어르신들이 직업이 뭐니? 그랬을 때 저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인턴입니다. 매장 관리자입니다. 뭐 이런 개념의 그 직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직장이 어디니?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직장이 어디니?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청담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호 헤어 청담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헤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직장인 거예요. 이 직업과 이 직장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매출 1,200만 원 하는 데 있어서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이 직업관이라는 거죠. 이 확고한 이 직업관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헤어 디자이너라는 매니저, 점장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그 직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야 직장 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직업에서 성장하면서 직장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죠. 직장 여러분이 청담점 근무할 수도 있고 저기 압구정점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강남점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업, 여러분이 헤어 미용,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이상 직업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확고한 이 직업관이 없으면 그런 우리 후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은 그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직장이 계속 바뀌니까. 직장에서 정착을 못하니까. 이래서 여러분의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미용사라는 이거 쳐보시면 자, 미용사가 뭐다? 여러분 직업이다. 여러분은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직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직업 분류로 나오죠. 서비스업, 유사 직업명은 뭐 헤어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직업을 좀 풀면 여러분 서비스업, 그죠? 서비스업에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을 맡았다.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서비스업에서도 많으니까 뭐 헤어 디자이너, 뭐 네일 아트, 네일 하시는 분, 뭐 메이크업 디자이너, 그죠? 뭐 요리사 많죠. 그 중에 여러분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을 맡아서 여러분의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다.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 내가 이거 보니까
요대로만 해도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더라고요. 네이버가 써준 대로만 해도 여러분. 미용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고 기타 고객의 머리 손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고객의 얼굴이나 머리 형태에 따라 알맞은 머리 모양을 권하고 고객의 모발 상태와 형태, 모발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여 머리 모양을 결정한다. 가위나 빗, 염색제, 각종 미용 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염색 및 펌어하며 고객이 스스로 왁스나 스프레이 젤 등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고객에게 모발을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이나 손질 방법을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며 약혼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연출해 주기도 한다. 매니큐어, 얼굴관리, 화장, 머리 장식 등 미용에 관련된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요거대로 100% 하면 여러분 그냥 매출 1200 그냥 넘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시킨 대로 하고 계신가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자, 네이버가 얘기해주는 미용사의 적성과 흥미. 미용사는 사람의 용모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용모에 대한 미적 감각과 손재주 등이 요구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적극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예술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적응력, 인내, 책임감,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네이버가 잘 되는 이유가 이거 정확하게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지 몰라도 이거 미용을 해본 사람이 이거 알려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적성이 맞나요? 이게 맞나요? 네. 한번 돌아보실 필요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가 봐선 지금 최고의 디자이너죠. 최고의 인턴이고. 지금 인턴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맞으면 제가 봐서는 무조건 매출 2천 넘는 디자이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자신을 돌아보시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거의 기준에만 맞아도 제가 봐서는 대박 디자이너가 됩니다. 자, 이게 직업이다. 예,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직업, 우리 직업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용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용업에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헤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직장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미용실 아니면 뭐 개인 원장으로서 개인 살롱으로서 운영하고 계시는 뭐 원장님 미용업을 하고 계시죠. 미용실을 하고 있죠. 살롱을 하고 있죠. 그 기준이 2020년 기준으로요. 한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미용업에. 이게 지금 사회 그 캐파를 그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 12만 개. 2010년에는 8만 6천 개였는데 12만 개로 늘어났네요. 이걸 계산으로 따지면 인구 한 1만 명당 21개. 미국은 1만 명당 2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쟁이 우리나라 미용업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제대로 커트 가격, 펌어 가격 이런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우리 서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연간 매출을 봤을 때 뭐 통계청 자료예요. 미용실이 5천만 원 미만이 연간 매출이 미용실이 66%라고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이 연간 매출인지 월 매출인지 제가 이거 정리는 하는 건데 잠깐 좀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요거 해놓은 걸로 볼게요. 연간 매출 5천만 원 미만이 66%, 연간 매출 5천만 원 미만 1억 이하가
19%, 연간 매출 1억 원 이상이 12%인데 저는 이거 정리할 때 월로 계산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봐서. 근데 순간 보니까 이게 적은 거 보니까 연간 매출이라고 적혀 있네.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이거 끊고 다시 할 수는 없고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할 때 말씀드려 볼게요. 예, 어쨌든 그렇다. 예. 그리고 평균 우리 미용실 영업 기간이 한 8년 정도. 이게 원장님들 운영 기간이 약 8년이라고 하고 저는 저희 1호점이 벌써 제가 2006년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미용업도 기간이 기네요. 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현재 55%고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31%인데 그만큼 미용업이 우리 기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물론 폐업률도 있죠. 폐업률도 있고 뭐 창업률도 있어서 이게 유지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내 기술을 갖고 제대로 갖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 유지가 된다. 일반 경쟁이 진짜 왜 그 뭐라 그러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일반 뭐 편의점, 일반 뭐 치킨 전문점, 뭐 치킨 배달,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하다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금방 폐업하고 많죠. 그런 경우가.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미용업은 기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뭐죠? 우리 면허증,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유지할 수 있다, 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이 헤어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죠. 또 인턴으로서 새롭게 미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죠? 여러분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선택했나요? 영원히 사람 만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는 뜻이에요. 사람 만나는 직업. 물론 사람을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특히 우리 미용업은 이 사람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거죠. 일반 예를 작가들은 그냥 본인이 그냥 열심히 글 쓰면 되는 거고 프로그래머들도 그냥 컴퓨터하고 하루 종일 그냥 그죠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고 그런 직업들도 많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영원히 우리가 이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 만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이제 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직업을 여러분 업을 또 대표 원장 그죠? 여러분이 또 사업을 미용업 사업을 해서 대표 원장이 되거나 사업가가 됐을 때 전제 조건도 마찬가지죠. 내 직업, 여러분 직업을 좋아해야 된다.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 사람을 만나고 고객님 헤어스타일을 더 멋지게 해드리는 일을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여러분 사업을 일으키거나 헤어 디자인을 하거나 서비스인으로서 이거 이해하시죠? 중요한 거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혼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혼자 저렇게 뭔가요? 구두 고치시고 계시나?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의 의미는 공장에서 일을 할 거냐, 저렇게 혼자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근데 지금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해놓고 보면 우는 아이 손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애기들 안 받으면 안 돼요? 쟤 진짜 아우 진상 아니야 저거 JS 저거 짜증나. 지가 뭐라도 돼? 맨날 기본만 하면서 고객님 못 쳐다보겠어요. 무서워요.
쟤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나 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아우 짜증나서 나 쟤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고객님과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제가 원래 좀 낯을 좀 가려요. 원장님, 제가 집안일,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처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할 거 없어서 한 건데요. 이런 분들은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본인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절대 5년에 2억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매출이 1200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하고 그렇게 좀 인턴 기간 버티면 디자이너는 되겠지만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냥 해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람을 그래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직업을 선택했다면 바꿔야지.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죠. 본인이 선택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바꿔야죠.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그거 바꿔가야지.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걸 바꿔갈 수 있는 힘이 뭐다? 목표의식,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모든 게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파트에서 얘기 들었던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마시고 공장 근로자로 선택을 하시거나 혼자 하는 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 혼자서도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쁘다고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을 딱 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업은 우리가 무슨 업종?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뭐냐?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헤어 인턴입니다. 직장은 어디니? 네, 어디입니다. 현재 여러분 매장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더 성장할 수 있고 헤어 디자이너로서 성장해서 여러분이 서비스업에서 여러분 업에서 대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서비스업이라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미용이 공부에서 부자되자 미공부였습니다. 또 만나요.